자, 기초화학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탄화수소 부분이 끝나고, 그죠? 탄화수소 부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반응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반응열. 기억을 좀 잠깐 가져오셔야 됩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 완전 다 탱탱 불어가지고, 그죠? 상태들이 다,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이불 속에 꼭꼭 들어가서 잤는지 어쨌는지, 얼굴들이 다 탱탱 부었네요. 저를 비롯해서. 전 지금 제가 얼굴이 부어져 있는 게 느껴져요, 지금. 눈이 잘 크게 안 떠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엔탈피, 그 다음에 이제 반응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그죠? 그거 좀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갈 진도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위해서 잠깐 88페이지, 거기 한번 보세요. 탄화수소는 복습량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거는 건너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열화학 쪽부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열화학은 일단 화학 반응식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반응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고, 그 다음에 생성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진행되든지 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가 달라지면 에너지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차이는 있더라라는 게 반응열 단원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갖는 마인드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뭘 수반하게 돼 있냐면 열 출입이 수반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때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했어요. 기초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요. 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일 때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의 에너지 격차를 그래프 형태로 머릿속에 띄우시는 거야. 되셨죠? 제가 먼저 발열 반응을 먼저 띄워볼게요. 발열 반응이라는 문장이 또는 이제 문항 속에 용어가 딱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의 에너지 격차를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 발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물질의 에너지가 더 높은가요? 반응 물질의 엔탈피, 즉 에너지가 더 높죠, 그죠? 그리고 생성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한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게 된다. 이 의미거든요. 안정성,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어요, 그죠?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발열 반응인 경우에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누가 더 안정하냐면 생성물이 더 안정하게 될 거예요, 그죠? 즉 반응물은 불안정했고 생성물은 안정하다 보니까 이 반응열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떻다? 자발적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발열 반응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흡열 반응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유추했냐면 반응열만으로는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기는 힘들더라라는 이야기를 살짝, 그죠? 그 심도 있는 이야기는 제가 STP 화학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기초화학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반응열 말고 이번에는 개의 입장에서 서술한 그러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탈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엔탈피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엔탈피가 앞으로는 훨씬 더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요. 그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엔탈피는 누구의 측면에 서술한 거다? 개가 뭐예요? 개. 반응물, 생성물, 물질 그 자체를 개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모식적인 표현을 봐서 알겠지만 삼각 플라스크를 그려놓고 제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칠판에 안 그리는 이유는 1번 귀찮아서? 아니죠.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다. 그죠? 삼각 플라스크 안에 제가 뭘 넣어놨어요? 산염기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군을 딱 넣어놨죠. 그죠? 그 물질을 뭐라 그런다? 개라고 이야기하고 그 개를 제외한 나머지들 뭐 있죠? 삼각 플러스 내부의 공기. 그렇죠? 그 다음에 삼각 플러스 그 자체. 그 다음에 삼각 플러스 그 밖에 있는 공기. 이런 것들을 모두 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주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반응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개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반응열보다는 뭐가 더 우리에게 조금 더 그 정확도,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엔탈피라는 에너지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오차 범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엔탈피가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자, 엔탈피와 반응열의 관계는 일단 크기는 어떻고 같고 그다음에 부호가 반대예요. 그죠? 과학에서 얘기하는 부호는 뭘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방향. 그리고 우리는 엔탈피에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엔탈피보다도 더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 풀 때 주로 나오는 건 바로 뭐예요? 델타 H, 엔탈피의 변화량이에요. 맞습니까? 델타 H. 그래서 앞으로 델타 H를 구하는데 좀 총력을 구할 거다. 됐죠?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그 Q, 반응열 Q는 무슨 부호를 갖냐면 플러스 부호를 가질 거예요. 양수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발열 반응인 경우에 델타 H는 무슨 부호를 갖는다? 그렇죠.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Q는 주의를 위주로 서술하는 Q는 마이너스, 즉 음수를 갖게 되겠지만 델타 H는 무슨 수를 갖는다? 양수, 플러스 부호를 가질 거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돼. 괜찮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반응열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간이 열량계와